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전국이 다시 코로나로 난립니다. 이게 정말 어렵게 맞아요. 개막했잖아요. 그래서 네. 더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즌인데 사실 이대로 좀 멈출까봐 좀 조마조마하거든요. 지금 연맹도 지금 어제 이사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안을 좀 마련을 했고 일단 3단계가 발효될지 안 될지가 좀 중요한데 일단 이번 라운드는 대부분 경기장이 무관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직관으로 하실 17라운드 프리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가 돼버렸습니다. 그럴 줄 몰랐어. 네, 21일 오후 5시 30분 펼쳐지는 인천과 수원전입니다. 이 경기가 왜 빅경기냐? 인천 지난 라운드에서 대구를 상대로 감격의 시즌 첫 승을 신고했죠. 네. 승점 8이 됐습니다. 수원은 전북이 1대3으로 패하면서 승점 14, 11위. 그래서 인천이 이길 경우에 11위와 12위의 승점 차는 불과 3점이 됩니다. 졸지의 단두대 매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경기로 한번 오랜만에 좀 판을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원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원은 지난 라운드 전북전 패배로 3경기 연속 무승의 늪에 좀 빠져 있습니다. 맞아요. 네, 최근 3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한 빈공 때문에 뭔가 올라갈 때를 타이밍을 놓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난달 대행진을 맡은 중승진 코치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임생 전 감독의 그늘에서 벗어났고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도 그 그늘 아래에 머물러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록을 보면 수원은 이 전 감독이 사임하기 전 리그 5경기에서 1승 2무 2패 그랬죠. 승점 5점을 땄습니다. 근데 주 대행 체제에서 같은 5경기에서 1승 1무 3패 승점 4점 결과적으로 승점 1점이 모자라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수비는 확실히 그 이전 감독 대행 시절보다는 좀 더 단단해진 그런 모습인데 득점도 좀 더 줄어들었다는 거. 예. 그 경기력 주대행이 전북전 끝나고 그렇게 얘기했죠. 과정이 좋아지고 있다. 그 말은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점유율도 조금씩 올라갔고 그리고 패스 성공률도 조금씩 올라갔고 평균 실점도 줄어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골을 넣지 못하면서 승점을 오히려 더 못 땄다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결과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그 대구전 마치고 인천 조선 감독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경기력이 아니라 승점 3점이다. 이거는 바로 주승진 대행 체제 수원에 딱 적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영국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뭐 더티한 그 승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지금 필요한 경기가 아닐까. 이번 인천전에서 수원이 조금 멘탈 싸움에서 어떻게든지 승리해야만 좀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 네. 인천이 첫 승으로 분위기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조선 감독이 말하길 제가 경기장에 통화를 했는데 네. 정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엉망이라는 엉망. 말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패배주의 그 이상의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조 감독님이 진짜 동기부여는 정말 일가견이 있습니다. 네. 분위기를 바꿨고 어쨌든 대구전 경기력은 썩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정말 눈빛이 몸 날리고 죽어라 뛰면서 승리까지 했단 말이죠. 이 경기 만약에 막판 실점으로 무너졌다? 그러면 진짜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이 경기 얼마나 열심히 뛰었냐면 선수들이 한 선수가 저한테 이 얘기 하더라고요. 전반 끝나고 이제 선수 샤워를 하는데 축구화도 안 벗고 옷도 안 벗고 그냥 물이 떨어지는 채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허리케인조처럼 이러고만 있었대요. 정말 무슨 미친 느낌인지 듯이. 알겠어. 너무 힘들어서. 네. 근데 이렇게 선수들이 뛰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승리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조 감독이 계속 얘기한 게 그 전까지 열심히 했을 거다. 네. 근데 어쨌든 결과를 못 가져갔다는 거는 열심히 안 한 거 아니냐. 니들이 아무리 잘했다 그래도 그거 못 가져가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어쨌든 더 열심히 뛰어서 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조 감독 말이 맞았던 거죠. 지금 인천 상황을 좀 보면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많아지는 뭐 시즌 아웃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들렸죠. 이재성 선수 한 2주 정도 더 남았습니다. 김호남, 여기에 박대현 선수까지 다치면서 윙백이 사실상 전멸했던 상황이었고 지난 경기 이준석 선수 최근에 22세로 잘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김준범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 지금 못 뛰어요. 네. 그래서 이날도 인천은 대구전 같은 경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형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상황을 지배하고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돼요. 이번 경기도. 그래서 관건은 선제골 그리고 집중력이 되는데 모거사가 어쨌든 지난 경기 골맛을 봤기 때문에 이 선수가 워낙 몰아치기에 능하잖아요. 이날도 기대를 걸고 있고요. 결국 인천은 지난 경기 같은 형태에서 얼마나 또 버텨주느냐. 체력도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선수들이 이 3연전은 죽었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죽었다 진짜. 근데 어떻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쵸. 이번에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인천 입장에서는 조금 그 부분에 기대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예측해보죠. 저는 무승부. 수원 경기는 일단 무승부를 찍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고 일단 수원이 주대행 체제로 바뀐 이후로 전북에 패하기 전까지는 전반 불패를 이어왔습니다. 꾸준히.
예, 이 말은 인천을 상대로 전반만 버틸 수 있다면 뭐 후반에 뒤집힐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인천 공격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0대 0이든 1대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저는 인천에 걸겠습니다. 인천. 예. 그러니까 저는 두 팀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버텨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일 것 같은데 네. 인천은 많이 해봤어요. 불러봤어? 네. 그래서 지난 경기 이후에 이 흐름을 이어가는 법을 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잘 보세요. 지금까지 매년 강등권에 있었던 기업 구단들을 보면은 요거 잡았으면 됐을 텐데 하는 경기에서 항상 무너졌거든요. 제주, 서울 뭐 그렇죠. 예. 수원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 힘이 있을 거다. 인천 쪽에 걸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가보죠. 20일 광주 전형구장에서 펼쳐지는 광주와 서울전입니다. 서울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김호영 대행 체제로 지금 3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꺾고 4연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반면에 광주는 최근에 마지막 고비에서 무너지는 습관 때문에 두 경기 연속 지금 비겼잖아요. 맞아요. 그 세 경기만에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가 이 경기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 서울은 확실히 기세를 탔습니다. 맞아요. 성남, 강원, 상주 다 6위권을 놓고 싸우는 팀들이에요. 이런 팀들 만만치 않은 팀들을 상대로 연파를 했고 경기당 2골씩 넣으면서 공격력도 사라지고 수비도 좋아지고 팀 전체가 좋아지는 예,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놀랍게도 김대행 체제에서 3승을 땄잖아요. 3경기만에. 근데 그 전에 최용수 감독 전 감독 체제에서 13경기에서 따낸 승리가 3경기예요. 재밌네. 예, 그 긴 시간 동안 3승을 땄는데 지금 그냥 3연승을 확 쓸어왔어요. 그 정도로 분위기가 좋다. 예, 그리고 최 감독이 고집하던 3백 과감하게 버리고 4백과 더블 볼란치 체제로 그 수비를 안정화시키고 일단 그 공격을 좀 젊은 선수들에게 맡기는 그렇게 조금 확실한 컨셉을 잡고 경기에 임하는데 결과까지 따냈다는 점. 이 점을 봤을 때는 서울의 근소한 우세가 좀 점쳐지는 것 같고 예, 광주는 말씀드렸다시피 후반 막판 집중력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포항전에서도 그랬죠. 예, 그리고 지난 경기 강원전에서도 후반 35분인가요? 그 고무열에게 실점하면서 잡은 경기를 놓친 경기가 맞아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장이 아무래도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난 리뷰에서도 찬 기자가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잔디 상태에서 이미 그 광주 좀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이전 라운드에서 포항에서는 워터파크에서 뛰어봤죠. 그런 잔디 상태가 좋지 않은 경기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성과를 냈다, 승점을 따냈다는 게 광주 입장에서 우리가 좀 해볼 만한 이유라고 좀 얘기할 것 같고 반면에 서울은 이 기세를 어떻게 이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로는 엄원상 아무래도 예, 최고예요 지금. 예, 광주에서 오른쪽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활약 스피드만 있는 게 아니고 결정력까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엄원상과 서울의 반대쪽에는 정한민 그리고 고광민 예, 그 민 듀오가 얼마나 엄원상을 잘 막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무승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잔디 상태에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서울이 아무리 그 기세가 좋다해도 광주 역시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문상뿐만 아니고 윌리엄 펠리페 3명의 3톱이 그래도 한 골 정도는 꾸역꾸역 넣을 수 있겠다. 무승부 서울이 고전할까 보고 있습니다. 서울 4연승 봅니다. 4연승. 네, 서울의 기세가 단순한 기세가 아니에요. 네. 짜임새 있는 가운데 얻은 결과라는 점을 저는 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서울이 전력 자체가 나쁜 팀이 아니잖아요. 네. 서울이 우세할 것 같습니다. 서울이 우세 예측해 주셨고 다음 경기는 세 번째 경기는 그 부산 대 포항전입니다. 둘 다 지친 팀들이에요. 네, 네. 조덕재 감독 보면 확연히 느껴지는데 이 감독님이 나름 좀 목소리 내시는 분인데 네. 벤치 앉아 있는 거 보면 요새 좀 할아버지 같아요. 이러고 있어. 지쳤어. 감독님조차도 이제 왜냐면 매 경기 쥐어짜는 경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왜 그러냐면 마무리가 안 돼서 그래요. 경기를 잘해도 마무리가 안 되고 경기를 못해도 마무리가 안 돼요. 득점력 있는 센터포드 없이 시즌을 치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보이고 이동준, 김병호, 김승준이 측면에서 또 이 득점력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여기도 안 터져요. 이동준 같은 경우는 최근 잘 나가다 완전 지금 주춤한 상황이고 그나마 좀 미들과 수비가 안정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여기도 지친 모습이 역력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 입장에서는 매 경기 좀 계속해서 답답한 경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포항은 더한 것 같아요. 사실 포항이 매 경기 한두 명 빼고는 거의 같은 멤버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그러면서 조직력은 좋지만 더워지니까 확실히 전체적으로 방전된 모습. 울산전이 진짜 그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바꿔줄 선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하창래까지 빠진단 말이에요. 하창래가 사실 포항 입장에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하창래가 김광석이랑 함께 가운데서 잘 막아주는 측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3백도 해보고 한 게 수비력이 워낙 좋았기 때문인데
하창래가 빠진다는 거 이거는 어쨌든 부산이 공격이 약하긴 하지만 포항 입장에서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고요. 그나마 어제는 팔라시오스인데 힘과 스피드를 갖춘 선수니까 좀 분위기를 더해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호재지만 네. 팔로세비치의 공존 문제가 남아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팔라시오스가 중앙으로 가고 훨씬 좋은 플레이를 한다는 게 지금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네. 사이드로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 가운데서 또 어떻게 서로 공존을 시키느냐의 부분이 또 김기동 감독도 머리를 아프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저는 두 팀 다 지쳐있는 상황이라 재밌고 역동적인 축구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누가 더 집중력 있게 가냐, 누가 더 기회에서 한 방을 얻느냐, 요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 가겠습니다. 무승부. 네, 두 팀 다 뭐 골 넣기 쉽지 않고요. 네. 포항이 그래도 조금 나은데 포항 현재 모습이라면 아무리 부산이라고 하더라도 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지난 라운드 6경기 다 틀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조금 모험을 걸기로 했어요. 포항. 일단 하창래의 공백보다 부산 라이트백 김문환의 공백이 맞아요. 더 커 김문환 선수 보인다. 빠진다는 제가 얘기를 깜빡했네요. 네. 그리고 서령우에게 약간 굴욕 당했잖아요. 송민규가. 그래서 송민규가 김문환이 빠진 부산의 오른쪽 진영에서 마음껏 화풀이를 할 것 같다. 포항의 우세를 점치겠습니다. 네, 볼만찬 통신입니다. 자, 19일날 열렸죠. 연맹 2020년도 제5차 이사회가 펼쳐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양한 안건이 심의 의결됐는데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K리그 경영 악화로 선수 구단 상생을 위한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이 의결됐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일단 의결된 내용을 지켜보면 각 구단과 상호 협의하에 올 시즌 자녀 기본급 중 일부를 조정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급이 3,600만 원 이상인 선수, 이하의 선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인 선수 중 추가 분해한에, 초과 분해한에 자녀 4개월분 기본급 10%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향후 좀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한번 다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천시가 이제 김천상무 축구 창단 및 가임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이 결정됐고요. 9월 30일까지 이제 법인 설립을 완료하면 하고 그리고 연구 협약을 맺으면 2021년도 1월 열린 연맹 정기총회에서 최종 가입 승인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밖에 이제 경기장 내 광고물 설치 시 연맹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고요. MBC 마케팅을 금지시켰고요. 그다음에 뭐 승부 조작, 음주운전, 성범죄 등 개별적 비유행위 전반에 대해서는 뭐 자진 신고 의무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의무 규정을 신설했고요. 경기 일정 변경 시 절차를 명확하고 유소년 선수의 경우 이제 표준 입단 합의서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네, 각 구단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이랜드가 구단 마스코트죠. 레울과 레냥을 활용한 스마트톡, 에어팟 케이스, 스티커 세트 등 레울 패밀리 굿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모기업 SK가 진행하는 위드 캠페인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축구 교실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네, 전북현대는 23일 상주와의 홈경기에서 팬들에게 휴대용 손 소독제 1만 개를 나눠주기로 했고요. 여기까지 이제 볼만찬 통신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2일 펼쳐지는 강원 대구전입니다. 이 경기는 일단 양 팀의 상성부터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원은 병수보를 입히기 전부터 대구에 유독 약했는데요. 최근 맞대결에서는 대구가 3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최근 10경기로 좀 범위를 넓혀봐도 9승 1무. 지난 경기도 그랬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대구만 만나면 강원이 작아지는 건데요. 대부분의 경기를 돌아보면 힘대 힘으로 붙어서 세징야가 있는 대구가 근소 우세를 점하면서 결과까지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일단 세징야는 최근 강원을 상대로 최근 3경기에서 5골을 몰아넣으면서 강원 킬러로 거듭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김대원도 최근 강원전 4경기에서 3골을 넣었습니다. 많이 넣네요. 예, 김대원은 최근 폼이 좋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강원전, 잘 아는 강원전을 통해서 뭔가 부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할 것 같습니다. 팀 분위기는 양 팀 다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예, 강원은 최근 5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 대구는 무득점 2연패 중입니다. 인천전 패배가 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두 팀 모두 6강 진입을 위해서 서로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인데 대구는 3위를 위해서, 그죠? 그렇죠. 예, 근데 대구도 이제 이병 감독 때는 그렇게 얘기했죠. 뭐 저희는 3위까지 올라갈 것 같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6강이 일단 기본 그렇죠. 목표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야말로 이 라운드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전이 좀 펼쳐질 것 같은데. 난타전. 예. 왜냐면 강원이 그동안 계속 무득점하다가 최근 3경기에서 그 3경기 중 2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광주전을 통해서 김승대가 정말 오랜만에 골맛을 봤다는 거. 99일 만에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인천은 100일 만에 승리를 거뒀고 김승대는 99일 만에 득점을 했고 거기다 이제 고무열까지 다시 터지면서 김명수 감독이 가장 원했던 게 김승대 고무열이잖아요. 그렇죠. 네, 둘한테 공격을 맡기고 싶어 했는데 둘이 골이 터진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다. 반면에 대구는 최근에 2경기 연속 무득점. 이게 커요.
전 경기에서는 전북을 상대로 뭐 세징야가 못 나왔다고 하더라도 인천전에서 세징야가 나오고 슈팅수 28개까지 때렸는데 골이 안 나왔다는 거. 김대원 쪽에서 조금 뭔가 실마리를 못 풀고 있다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이 지금 최근에 대구를 상대로 좋지 않은데 이 경기를 통해서 뭔가 화력 싸움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좀 강한 자신감을 갖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중원도 좀 봐야 되는데 강원은 한국영이 그 어지럼증으로 지난 경기 맞아요. 교체됐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 투입을 100% 확신할 수 없을 것 같고 반면에 대구는 김선민 상대 중앙 미드필더 물어뜯을 수 있는 김선민이 돌아온다는 호재를 안고 경기에 임합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보겠습니다. 오. 한 2대2 정도의 난타전 될 것 같아요. 저는 대구. 네. 대구. 대구가 사실 지난 경기 득점이 안 돼서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강원 수비, 대구는 수비는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원보다는 상황이 낫다. 대구 쪽 가고 싶습니다. 다음 경기 23일 오후 6시 펼쳐지는 전북과 상주전입니다. 전북 기세 무섭습니다. 네. 최근 5연승 하는 기간 동안 15골 넣었고요. 정확히 구스바로 가세한 그때부터입니다. 네. 저희 너무 많이 얘기해서 구스바로에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레벨이 다른 선수들은 이제 모두가 알고요. 네. 어쨌든 전북이 이제 베스트 전력 구축했거든요. 네. 후니모토 돌아왔죠. 그리고 이동국도 돌아온다고 하고 전체적인 스쿼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전북은 그냥 지금 흐름을 잘 이어가고 선수 적재적재 써는 거 이것만 남았다. 어쨌든 구스바로라는 확실한 축을 마련했기 때문에 네. 전북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상주는 역시 서울전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지쳤습니다. 배태현 감독이 언급한 대로 신병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이번 경기 높은데 신병들 중에서도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어쨌든 상주가 지금까지 보여준 전체적인 짜임새 이걸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버텨주는 부분이 잘 돼야 상주의 역습 한 방으로 마무리하는데 현재 지금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텨주는 부분도 신병들이 얼마만큼 들어오냐. 왜냐하면 올 수 있는 선수가 심상민이나 뭐 이런 좌우 풀백들이 좀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기존에 하던 거랑 잘 유지될 수 있을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상주가 사실 지난 첫 맞대결에서는 전북이 1대0으로 이겼죠.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때 이겼을 때 상주가 5연승 달리면서 완전 절정 달릴 때였고 네. 지금은 전북이 절정이거든요. 그때 이동국이 PK 실격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예, 이 흐름 싸움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측은 고민할 것도 없이 전북입니다. 예, 전북이 이제 우리가 아는 전북이다. 네, 저도 전북이 연승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보겠습니다. 네. 성남 울산전입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부터 일주일에 3경기가 열리는 죽음의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일정은 아무래도 스쿼드가 두터운 팀, 성남과 울산으로 그 범주를 좁혔을 때 울산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적으로 그렇죠. 네, 울산 지난 동해안 더비 보세요. 주니어랑 윤빛감을 벤치에 두고도 2대0 승리를 거뒀어요. 뭐 주니어 후반에 나오긴 했지만 이 둘을 선발로 내세울 수도 있고 뭐 만에 하나 발생할 수도 있는 전반 부진에 대비해 또 벤치에 남겨둘 수 있어요. 이청용도 마찬가지고요. 김인성도 요새는 또 조커로 쓰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여러모로 활용한 카드가 많다. 반면 성남은 그 선수들도 그냥 그대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나상원 절대 못 빼고. 그렇지. 그 전방에는 뭐 김현성 아니면 양동현인데 어차피 둘 중에 한 명이고 뭐 유인수도 그렇고 수비수 임승겸, 뭐 연재훈, 이창용 정해진 멤버가 나온 만큼 뭔가 체력적으로는 좀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팀 자체가 압박을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는 팀이다 맞아요. 보니까 네. 체력이 꼭 필요하잖아요. 압박은. 그 체력이 빠진 상태에서 압박을 못할 경우에는 지난 동해안 대비의 포항처럼 울산에게 초반부터 뭔가 끌려가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네요. 예, 일단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를 통해서 홍철의 크로스와 비온 존슨의 이 뚝배기가 예, 일단 뚝배기로 넣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공중볼을 잡아 넣어서 발로 넣었으니까 그런 하나의 공격 옵션이 하나 더 추가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김인성의 스피드, 뭐 이청용의 스루 패스, 그냥 주니어는 공격 루트죠. 그렇죠. 예, 그런 세 가지 루트 외에도 뭔가 하나 더 늘어나는 느낌이다 보니까 성남은 반면에 나상호가 흔들어줘야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팀 색깔이 좀 굳었잖아요. 그 점에서는 울산이 화력 싸움에서 아무래도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아니, 압도적이죠. 네. 근데 반면에 아무래도 또 나상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나상호가 광주 시절이던 2017년에 프로 데뷔골을 전북 원정에서 넣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나상호가 지금 국가대표 이제 이번에 또 발탁돼야 되고 예, 뭐 미뤄지긴 했지만 그 나상호가 울산전에서 활약한다면 뭔가 본인을 좀 한 번 더 떡상시킬 수 있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도 좀 보여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예측해 보겠습니다. 뭐 울산이죠. 예, 공격 루트가 다양하고 좀 두 골차 이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울산 가겠습니다. 네. 성남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네. 하지만 마무리 능력에서 워낙 차이가 큽니다.
자, 17라운드 숨가쁘게 프리뷰 해봤습니다. 어쩌라 무탈하게 진행돼서 네. K리그가 계속되고 저희도 리뷰 프리뷰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그 리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